안녕하세요. 오늘은 딸내미 엄마 사주를 좀 분석해 달라고 속상해 죽겠다고 하소연하면서 글을 이제 써준 건데요. 자, 어머니 사주 보면은요, 임인년, 병오월, 병자일, 계사시에 태어났어요. 자, 이 특징을 보면은요, 일단 양이 많죠. 이렇게 양이 6자잖아요. 네. 그리고 여자가 양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명랑하고 낙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중요한 이제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지금 너무 이렇게 합이 많고, 또 지금 여기 충도 있고, 이 배우자가, 자, 배우자 보면 이제 개수죠? 그 다음에 자수죠? 아니, 오화지, 오화? 오화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주인공이 화니까, 화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지금 합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정 안에 숨어 있는 병화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가 많아요. 자, 여자나 남자나 비견이 화가 이렇게 많으면은 화같이 불낸다. 또 참지 못하고 성질이 욱하는 성질 있죠? 또 한편은 아름다움을 또 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화가 이렇게 많은데 일단 일간을 먼저 보면은 일간 옆에 남자 계수가 하나 있어요. 정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월지에 보면은 일지에 보면은 또다시 수가 있죠. 배우자 자리에 수가 정관이 딱 있죠. 그 다음에 연간에 보면 또 임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화가, 그게 관살혼잡사주죠. 관살혼잡에다가 비견겁제가 궁겁쟁제와 같이 싸우는 사주. 그 조용할 날이 없겠죠, 이 사주 특징이. 그 다음에 지지의 특성을 보면은 역마가 하나, 두 개, 도화가 두 개. 자, 이분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이고 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도화가 이렇게 발달됐다는 것은 도화기를 충분히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떤 매력이라든가 어떤 썸씽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자, 본인과 같은 화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 남자도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뭔가 좀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 이 사주의 특징은. 자, 어쨌든 이 사주는 그래도 이제 신강한 사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비견겁자가 이렇게 강할 때는 반드시 이성관계를 한번 의심해 보라고 그랬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주가. 이 사주가 지금 목화가 강하니까요, 금수가 용신이거든요. 여기 보면 흐름을 보면은, 자, 목하고 수 30년, 금 30몇 개를 가거든요. 일단 이건 용신운이죠. 여기 자체에서. 아니, 이건 기신운이죠. 목화가 용신이니까. 그 다음에 용신이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자, 초년에 이 목이 왔다는 거는, 신강사주 목이 왔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30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갑이 돼 있고, 또 수가 왔죠. 이 관이 또 돌아 있어요. 또 관이 돌아 있고, 지지에 보면은, 인성이 들어왔죠, 인성.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성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는 진이 왔을 때, 토가 돌아가지고 좀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물창고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 때 물과
합쳐져 가지고 질퍽거리는 뽀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는.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묘진에서 어차피 나한테 흉운이니까, 흉신이니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좋아지죠. 자, 좋아질 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좋은 기운이 흐른다 하더라도요, 낱개적으로 일단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는 다시 이제 신유술 금극을 해서 말년에 이제 90대운까지 흘러가는데, 이 사주에서. 그럼 이제 전체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지금 하여튼 여러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제 딸내미가 자세하게 적어 왔어요. 여러 현상이 왔다고.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결혼을 죽어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살아온 과정을 알기 때문에 결혼은 너무 혐오스럽고 남자란 자체가 왜? 증오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요. 자, 아버지, 엄마 사이가 좋지 않고 싸우고 또 헤어지고 이혼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되면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서가 불안하니까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예. 불안감, 증오심 그런 것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혼을 절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의 특징을 보고 자라는 애들은 절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병임충, 자워충, 병계충, 병계극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충이 많으면요. 충이 많고 또 여기 또 합이 있죠. 요건 또 자사 암합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번뇌만상이 심해요. 번뇌망상이 심하다. 이런 사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요. 그래서 이제 20대운에 보면 1980년도에요. 80년 계묘년. 1980년 계묘년. 요때 계묘대운인데 80년 지나서 26살 때. 요때가 26이죠. 87년 26세 때 정묘년에. 정묘년이니까 천간은 겁재가 오고 지지는 자묘 형살이 왔죠. 요때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게. 87년에. 그 다음에 27세 때. 무진년에, 이제 자식을 출산하게 돼요. 이때 왜냐면 상관운이, 식신상관운이 왔죠. 27세 때. 그 다음에 이제 30대운으로 넘어가면은 1990년도 이민년이에요, 이때. 이민년인데, 이때가 들어오면 천간은 또 다시 충이 되죠. 또 관이 또 돌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에 인이 돌아가지고, 인이 들어오면 이게 반합이 또 형성되죠. 네. 30세 때, 1991년 신미년에 또 출산을 해요. 이때는 지지가 다시 또 상관이 왔죠, 상관. 그 다음에 이제 40세 때 보면요, 40대운에 보면 신유대운인데, 40세 신유대운, 요때 43세 때, 2004년, 44살 때, 2004년 44살 때, 요때가 갑신년인데요, 갑신년인데, 이 신이 와가지고, 삼형살이 형성돼요. 삼형살이 형성됐을 때 이때 이제 이혼을 하셨다는 거, 엄마가요. 43세. 그 다음에 48세에 보면은요, 2009년, 기축년. 이 기축년이죠? 기축년이 왔을 때, 자축 합토가 되죠. 지제역에. 요때 또 재혼을 하셨대요. 48살 때. 그 다음에 이제 50대운으로 넘어가면 2010년이 50대운이거든요. 경자대운. 경자대운에서 왔을 때 이때도 극을 봤죠. 제가 깨지죠. 이때. 지지에는 이제 보금살로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직업이나 일자리에 좌우충된 바람에 뭔가
이때는 직장을 아마 못 다녔을 거예요. 자, 51세, 2016년 병신년에 또다시 인사, 신, 삼형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형살이 걸리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때 또 이혼했다는 거예요. 51세 때.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게 불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집에 들어도, 편안하게 내가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증오심도 있고, 또 아빠에 대한 증오심도 있고, 또 만나는 남자에 대한 어떤 미움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운이 잘 흘러가는데도 이 사주 원국이 본인이 조금 어떤 풍육기가 있어요. 이 병화 같은 경우는요,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고 모든 걸 잘 베푸는 성격이잖아요. 이 병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충이 되면서 내가 이 자체도 좀 불안하잖아. 자오충이 돼 있고, 암합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딸내미하고도 이제 엄마하고도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빨리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요, 결혼하면은 엄마처럼 똑같이 살게 되죠. 정말 무섭죠? 그건 이제 불교에서 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엄마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똑같은 환경에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없잖아요. 내 남편이 없어요. 비견 겁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남자를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 남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그런데 뺏어가는 여자가 몇 명 있어요? 하나, 여기 또 있고, 여기 있고, 병화에 있고, 사이 있고. 이게 무슨 어디 캠핑 놀러 가서 파트너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주가 어지러운데 이 여자가 올곧게, 마음을 안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자, 천간의 지지의 충, 또 충, 합, 또 여기 암합 걸려 있고, 너무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분석하실 때 형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 충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어떤 분발심도 갖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는데, 아무래도 나이 먹어서 이 충이 걸리면은요, 몸이 아프거나 이동수가 생기고 혹은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딸내미의 어머님이 상당한 어떤 고초를 겪고 있고, 또 술도 많이 드신대요. 술 많이 먹고 유흥 쪽으로 이렇게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딸내미가 지금 31살인가 됐다 그러는데, 자기는 남자에 대해서는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라는 환경을 봤기 때문에, 결혼해서 저렇게 불행하게 살고 이 남자나 저 남자 만나서 싸우고 그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딸내미는. 그래서 결혼하셔가지고 혹시 어린 자녀가 있으면요, 자녀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면은 애가 불안해가지고 정서불안이 돼가지고 나중에 커서 그거를 엄마나 아빠한테 보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든다는 거야. 대들고 말 안 듣고 가출하고. 그걸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그거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본인은 싸우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애한테 공부하라면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 안 되죠? 네. 자, 올해 1으로 보면은 올해가 지금 경자년인데, 경자년 같은 경우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좀 들어오죠. 그런 대로. 자, 이제 신축년이 되면 이때는 다시 아마 또 재혼한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천간의 병신합, 지지의 자축합, 토가 돼요.
천간과 지지가 합의됐을 때 보통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거든요. 딸내미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한 번 더 결혼 얘기가 나올 시다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는 거죠. 신축년에. 자, 이민년에는 또 천간이 충을 받으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또 골치 아픈 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2022년에. 그 다음 이제 월운을 보면은요, 월운이 특히 6월달에 이모년인데, 이모년이 되면은 천간의 병임충, 지지의 좌우충이 돼요. 천충지충 되는 게 여기 이모년, 이모월. 요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8월이 되면 이제 갑신인데, 갑신월에 또다시 삼형살이 들어와요. 신이 돌아가지고, 인사, 신, 삼형살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되면 술이 들어오면, 또 요때는 삼합이 되면서, 오, 술, 화국이 되면서 엄청 고집이 강해져, 이제 이때 엄마가. 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고집이 강해지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자존심만 나서고 고집이 생겨가지고, 뭔가 판단할 때 오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만해져가지고. 10월 달에 이 어머님은 조심하셔야 돼요. 10월 병술년에. 그 다음에 일진을 보면 이제 오늘은 6월 1일인데 을해일이야. 을해일. 자, 대체적으로 천간에 인성이 들어오고 지지에 지금 관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용신운이 들어오죠. 이때는. 그래서 조금 하루 오늘 봤을 때 오늘은 그런 대로 이렇게 잘 흘러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너무 제가 크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놓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그때 필요한 때를 제가 찝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실제 내용은 복잡할 거 없어요. 강의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 정년기에 월운과 세운을 보라는 거. 이 사람 결혼 정년기는 아무래도 20대겠죠, 20대. 그런데 20대냐? 26세에 결혼했어요. 26세를 보니까 정묘년에 결혼했어. 그러면 천간은 겁재, 지지에는 자매형이죠. 결혼한 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요건 철저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결혼한 해, 네. 대운도 중요하지만 세운은 더 중요하죠. 그때 반드시 운이 좋을 때 결혼하시면 백년하를 할 수 있는데 운이 나쁠 때 이렇게 형살이 걸리던 충이 있을 때 결혼하면은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주 풀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나는데 어쩌겠습니까? 사람 사는 일이 뭐 다 기분 좋게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 고해입니다. 고해. 사는 게 고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주는 우리한테 시련을 자꾸 주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승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승에서 힘들어도. 네.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삽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